절제 없는 욕망은 상극 없는 상생, 그리고 생명력을 탈진시키고, 요것의 의미는 예를 들면 목기나 화기가 계속 끝없이 이제 높아진다고 하면, 강해진다고 하면, 즉 절제 없는 욕망이 되어버렸을 경우에 이것을 극하는, 견제하는 힘이 없다라고 하면 화기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다 태워버리겠죠. 다 태워버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재만 남죠. 그래서 생명력을 탈진시키고, 절제 없는 욕망은, 또 욕망 없는 절제는, 상세 없는 상극은 상명 없는 빈 껍데기만 남길 뿐이다. 이것은 즉 원동력이 없다라고 하면, 동기가 없으면,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즉 상생이 없으면 결국은 그 빈 껍데기만 남길 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것 같으면, 수생목, 금극목입니다. 수의 기운은 목의 기운을 낳고, 금의 기운은 목의 기운을 견제하고 억제한다, 이런 뜻이고요. 수에 짓누르는 힘은 뚫고 자라는 목의 원동력이고, 이것은 수생목. 금에 모아주는 힘은 뻗어나는 목의 추진력이나, 금이 모아져 뭉치면 목은 억제된다. 이것은 금극목이 되겠죠. 그래서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수생목. 열매가 맺히면 줄기는 시든다. 금극목이 되겠습니다. 신맛은 오행배당을 목을 신맛으로 오행배당을 해놨고요. 즉 목이죠. 신맛은 모으니 신맛을 모으니 이것은 금이 하는 일이지만, 간의 목을, 그래서 간목의 힘을 작용시키나, 신맛이 또 지나치게 되면 간목은 이제 억제되는데, 이걸 억제하는 것이 바로 금의 기운이다. 모으는 것도 금이요, 억제하는 것도 금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목생화, 수극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목생화는 목의 기운은 화의 기운을 낳고, 수의 기운은 화의 기운을 극한다, 이런 뜻이고, 목에 뻗어나는 힘은 흩어지는 화의 원동력이고, 이것은 목생화죠. 수에 짓누르는 힘은 퍼지는 화의 추진력이나, 수가 짓눌려 단단해지면 화가 억제된다. 이것도 결국은 수극화가 되겠죠. 줄기는 목, 이것은 곧 잎을 달고, 이것은 목생화. 뿌리가 충실해지면 잎이 시든다. 이것은 수극화가 되겠죠. 그래서 쓴맛, 이것도 오행배당이 화에 해당되는 것이고, 쓴맛은 굳게 하니 심화의 힘을 작용시키나, 이것은 목생화. 쓴맛이 지나치면 심화는 억제된다. 이것은 수극화가 되겠죠. 이제 화생토, 목극토입니다. 자, 이것은 화의 기운은 토의 기운을 낳고, 목의 기운은 토의 기운을 억제한다, 이런 뜻으로, 화의 퍼지는 힘은 고르게 하는 토의 원동력이고, 이것은 화생토. 목에 뻗어나는 힘은 아우르는 토의 추진력이나, 목이 뻗어나 자라면 토는 억제된다. 이것은 목극토가 되겠죠. 잎 사이에 꽃이 피어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이것은 화생토. 줄기에 생장이 왕성하면 꽃이 잘 피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목극토가 되겠고, 단맛, 이것도 오행배당은 토에 해당되죠. 단맛은 뻗어나게 하니 비토의 힘을 작용시키나, 화생토. 단맛이 지나치면 비토는 억제된다. 목극토가 되겠죠. 토생금, 화극금입니다. 토의 기운은 금을 낳고, 화의 기운은 금을 억제한다. 토에 아우르는 힘은 모으는 금의 원동력이고, 토생금. 화에 퍼지는 힘은 뭉치는 금의 추진력이나, 화가 퍼져 흩어지면 금은 억제된다. 금에 의해서 모으는 힘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화극금. 꽃의 음양조화로 열매를 맺고, 토생금.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부실하다. 이것은 화극금이죠. 매운맛은 금에 해당되는, 금을 오행배당한 거죠. 매운맛이 흩어지게 하니, 이게 화의 힘이지만 폐금의 힘을 작용시키나, 그렇죠. 매운맛이 지나치면 폐금은 억제된다. 이것은 화극금이 되겠죠. 요 우가 타이핑이 잘못됐네요. 자, 그리고 금생수,
토생금, 토생수, 즉 금의 기운은 수를 낳고 토의 기운은 수의 기운을 억제한다. 금에 뭉치는 힘은 단단해지는 수의 원동력이고 강하게 모으기 때문에 이것은 금생수. 토에 아우르는 힘은 짓누르는 수의 추진력이나, 그렇죠? 토가 고르게 아우러지면 수는 억제된다. 이것은 토국수가 되겠죠. 열매는 땅에 묻혀 새로운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금생수. 꽃이 피면 뿌리는 부실해진다. 토국수가 되겠습니다. 짠맛은 오행배당을 수를 한 것이고요. 짠맛은 부드럽게 아우러지게 하니, 이것은 금생수. 신수는 억제된다. 이것은 토국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행의 상호작용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5가지 물질의 상호작용과 상호 변화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생리를 살펴보면 상생은 상호 서로 자생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목, 수생목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상극, 상호 제약하는 것이죠.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요 상생과 상극, 요 10가지는 서로 도와주고 견제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정상적인 그러한 몸 상태가 되고 마음 상태가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 병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즉 이때는 상극이 비정상 생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국토다 하면 이것은 목의 제약을 받아서, 토가 너무 지나치게 제약을 받아서 이제 허에서 생기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토, 즉 췌장이나 이런 데에서 제대로 효소가 분비가 안 되고, 이런 거로 인해서 소화가 안 되고 트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목토. 상모는 금목, 이것이 목의 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너무 강성해서 금을 제약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금극목인데 금극목을 못하고 오히려 목이 금을 업신여기고 견제를 하는 거,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이 너무 강성해서 오히려 자신을 억제하고 견제해 줘야 될 금을 제약하는 거예요. 자, 지방간 같은 것이 이제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간염 이런 것들이, 간염이 지나치게 심해지면 이것은 다시 목의 기운, 폐의 기운을 억눌러 줘 버려요. 그래서 폐가 또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과 상모, 이러한 것들이 상극의 비정상 생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행색채표.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는 구조의 특성인데 5요소의 속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사물을 이제 이 오행에다가 귀속시켜서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이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5가지 오행, 목화토, 금수에다가 사물을 하나하나 다 배치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사물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방향이라든가 이제 인간의 마음, 칠정, 이제 칠정도 목화토, 금수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배당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음양오행의 귀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목에는 화, 토, 금, 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목에는 간을 배당하고 그리고 담을 배당합니다. 심장에는, 화에는 심장과 소장, 토에는 비장과 위, 토에는 폐와 대장을 배당하고 수에는 신장과 방광을 배당하게 되죠. 그리고 근육과 건, 힘줄을 목에 배당하고, 화에는 혈맥을 또 배당하고, 토에는 기육, 즉 살, 이것을 배당하고, 금에는 피모, 이제 모발과 피부 이런 걸 배당하는 거죠. 그리고 수에는 골수를 배당하는 거죠. 이렇게 오행에다가 장부도 배당하고 인체 이러한 기관도 배당하게 되는 거죠.